안녕하십니까. 만화고인 중에서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실전 문제풀이 399선 제2강 시간으로서 1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1번 조건 및 기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툼이 있으면 빨리 얘기함. 16회 기출문제였습니다. 1. 정지 조건과 불확정 기한은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해 구별할 수 있다. 맞습니다. 두 번째,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예,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그 민법에 나와 있죠. 3번,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렇죠. 담보 제공의 의무가 있는 경우에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할 뿐더러 또한 기한의 이익도 상실합니다. 그 민법 제388조요. 4번, 취소나 해제에는 일반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맞습니다.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취소, 해제 다 단독행위입니다. 5번, 기한의 도래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어요. 자, 기한만큼은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률행위 안정을 위해서 그렇고요. 이거 민법 제152조에 나오고, 만약에 당사자가 특약을 해서 소급효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소급효는 무효입니다. 무효. 자, 틀렸죠?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1번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 임대차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 요건이다. 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선의도 법률 사실이다. 맞습니다. 3번, 시간의 근거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 사실이다. 맞고요. 4번, 묵권 대리 행위의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이다. 맞습니다. 5번, 민법 제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해적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적권이 소멸하는 것은 이거는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민법 552조에 따라, 즉 법률 규정에 따라 근거하는 겁니다. 그 민법 552조를 보면 해적권 행사에 있어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고 그 경우에 상대방이 최고하는 경우 해적권을 행사할 것을 바꿨지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는 경우에 그 최고 기간에 해적권자의 통지가 없으면 해적권이 소멸하는 걸로 봅니다. 이거는 민법 552조의 법률 규정에 근거하는 겁니다. 틀렸죠? 자, 그래서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2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권리의 발생과 그 내용의 연결이 잘못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원시 취득, 이전 소유자의 권리를 승계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면 최초로 권리가 발생한다든가 선의 취득 해당이 되고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동, 매장물 변경, 신축 건물 소유 이런 건 다 원시 취득에 해당이 됩니다. 맞고요. 특정 승계, 특정한 부분에 한해서 승계를 하는 겁니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같은 것이 전형적인 특정 승계에 해당이 됩니다. 포괄 승계는 아주 포괄적으로 받는 거예요. 상속이나 회사의 합병 같은 게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설정적 승계는 설정을 하는 거예요. 소유권에 기반해서 지상권을 설정한다든가 전세권을 설정한다든가 전원가를 설정한다든가 이런 설정적 승계가 있습니다. 자, 이전적 승계. 이전적 승계는 포괄 승계하고 특정 승계가 있죠. 매매, 교환 이런 특정 승계하고 상속, 회사 합병 이런 포괄 승계 이런 거 특정 승계나 포괄 승계가 바로 이전적 승계에 해당이 됩니다.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은 바로 원시 취득이죠. 원시 취득에 해당이 되니까 틀렸네요. 5번이. 자, 다 오고 하나가 X 잘못된 것을 고르니까 13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다음은 권리 변동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자, 권리 변동이고, 거리가 먼 것을 부르는 겁니다. 1번, 권리 변동이란 권리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한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승계 취득은 타인의 소유권에 기반해서 물려받는 겁니다.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다. 맞죠? 이전적 승계 또는 뭐 매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 설정적 승계,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을 생각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3번, 이전적 승계는 매매 교환 같은 특정 승계와 상속 등의 포괄 승계가 있는데, 거꾸로 설명되어 있죠. 매매 교환이 특정 승계고 상속은 포괄 승계인데, 매매 교환을 포괄 승계라고 하고 상속은 특정 승계라고 했으니까 지문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4번, 설정적 승계를 통해서 구권리자는 소유권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전세권 설정자를 생각하면 되고, 부가 권리를 잃지 않지만, 그렇죠. 소유권자는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신권리자, 뭐 전세권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취득한 권리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그렇죠. 전세권자는 사용 수익할 수 있으니까 소유권자는 사용 수익권을 잃습니다. 소유권만 갖게 되는 거고, 설명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5번, 원시 취득은, 자, 원시 취득. 최초로 권리를 취득한다든가 아니면 이전에 있던 소유자의 권리를 물려받지 않는 겁니다. 무주물 선점이나 시효 취득과 같이 이전에 없던 권리가 새로이 나타난다. 맞죠? 자, 다 오고 하나 X 거리가 먼 것을 구하니까 14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다음은 법률 사실을 나열한 것이다. 이 중 법률 행위인 것은 몇 개인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공탁은 계약 행위로서 법률입니다. 이거 법원의 물건, 또 돈 맡기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수권 행위. 수권 행위는 권리를, 대리권 같은 거 수권 행위에서 주고받죠. 권리를 주거나 권리를 받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런 수권 행위 역시 단독 행위로서 법률 행위입니다. 이것도 역시 단독 행위로서 법률 행위. 자, 이행의 청구는 이행하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 행위에 해당이 되고, 채권 양도의 통지, 내가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줬습니다라고 채무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관념의 통지로서 준 법률 행위에 속합니다. 취소는 단독 행위로서의 법률 행위예요. 취소. 그리고 채권 신고의 최고는 그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 행위에 해당합니다. 자, 법률 행위 세 가지 했죠. 계약, 공탁. 자, 그리고 수권 행위하고 취소, 단독 행위로서 세 개. 자, 기억, 미음 세 개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다음은 호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호의 관계는 좋은 뜻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관계니까. 뭐 출근할 때 자동차를 같이 태워다 준다든가 뭐 그런 게 대표적인 호의 관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면 문제가 의외로 쉽습니다. 호의 관계란 인간 생활을 함에 있어서 호의로, 좋은 뜻이죠. 타인과 어떠한 이익을 주고받는 생활 관계로서 법률적인 규율의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아침에 차를 태워주기로 했어요. 근데 깜빡하고 옆집 사람 안 태워주고 그냥 출근을 했어.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무슨 규율을 받는 건 아닙니다. 잘못되어 있고요. 두 번째, 호의를 베푸는 급부자가 법률적 의무 없이, 그렇죠? 법률적 의무 없이 그냥 무상으로 그냥 내가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맞고요. 세 번째, 호의로 한 약속을 어긴 경우 원칙적으로 이행의 청구 및 강제 집행을 할 수는 없다. 그렇죠. 내가 차를 태워주기로 했는데 깜빡한 거예요. 뭐 돈 받은 것도 없이. 그러면 강제 집행이나 이행의 청구를 할 수는 없죠. 미안하다고는 하겠죠. 자, 4번. 호의 관계로 발생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그렇죠. 뭔 얘기냐면 차를 타고 가다가 내가 운전자인 내가 실수를 해갖고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동승한 사람이 부상을 당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죠. 자, 맞습니다. 5번, 호의로 타인을 자가용에 동승시킨 호의 동승의 경우 운전자가 과실로 교통상을 일으켜
동승자가 다친 경우 동승자는 운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그리고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7. 다음 중 단독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법률 행위는 세 가지로 나뉘죠. 단독 행위, 계약, 합동 행위. 그래서 단독 행위는 이제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하고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거리가 발생하면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고 뭐 동의, 철회, 취소, 뭐 해제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의사 표시를 받을 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 표시를 받을 자는 있긴 있는데 특별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 표시가 있으면 곧 효력을 발생하는 단독 행위를 말한다. 뭐 유언이나 유증이 대표적이죠. 자, 그리고 뭐 계약은 두 사람이 청약 승낙에 의해서 의사협조로 하는 법률 행위를 말하죠. 뭐 매매 계약이라든가 증여 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말하고 합동 행위는 이제 대립하지 않는 방향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 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뭐 사단법인 설립 행위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자, 이 단독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겁니다. 1. 단독 행위는 하나의 권리 주체와 한 개의 의사 표시로 성립하는 법률 행위다. 자, 맞습니다. 두 번째, 여러 명의 당사자가 하나의 단독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해제권을 여러 명이 갖고 있을 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그 여러 명이 동시에 해제를 해줘야 된다면 그 여러 명이 해제라는 단독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단독 행위를 맞고요. 세 번째, 단독 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맞습니다. 네 번째,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 즉 상대방에게 의사 표시가 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 그렇죠. 채무 면제, 상계, 해제, 추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는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을 하여야 효력을 발생한다. 맞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에는 유언이라든가 유증이라든가 뭐 재단법인 설립 행위라든가 권리의 포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증여는 증여 계약이에요. 이건 계약. 두 사람 이상의 의사가 합치다는 거예요. 받겠다는 사람, 주겠다는 사람, 증여입니다. 단독 행위의 증여는 해당이 안 되죠. 이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의사 표시가 있으면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 뒷문장은 맞는데 예로든 증여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계약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거리가 먼 것이니까 17번은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법률 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의 필수 요소이나 의사표시 이외에 다른 법률 사실이 요구되는 법률 행위도 있다. 맞습니다. 이런 법률 행위도 있습니다. 두 번째, 법률 행위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률 행위가 성립하고 또한 유효하여야 합니다. 법률이 성립 그리고 유효 맞습니다. 세 번째, 법률 행위가 준 법률 행위와 다른 점은 법률이 준율의 다른 점은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법률 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준 법률 행위는 이제 행위자, 표의자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맞고요. 4번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가 아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행위도 법률 행위입니다. 다만 무슨 법률 행위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지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자, 이거 틀렸네요. 5번 법률 행위의 해석은 법률 문제로서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 그렇죠. 법률 행위는 행위의 해석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 문제입니다. 그리고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됩니다. 법률 행위를 제대로 해석했나 안 했나.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는 거니까 18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법률 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구하는 겁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1. 농지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매매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자, 농지 매매를 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어디까지나 이제 소유권 등기 신청할 때 첨부하는 서류일 뿐이지 그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 행위에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닙니다. 법률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뭐 법률 행위, 뭐 매매라든가 이런 거, 증여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발생이 될 뿐이고 농지 취득 증여 장면은 어디까지나 그 소유권 이전 등기의 첨부 서류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판례에 나옵니다. 두 번째,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 생략 등기는 처벌을 받죠.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중간 생략 등기가 언제나 무효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중간 생략 등기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라면 언제나 무효입니다. 그거는. 그러나 일반적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하면 그것은 유효합니다. 자, 틀렸죠? 1번도 틀리고 2번도 틀리고. 3번. 계약 성립 후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자, 계약 성립 전이 아니라 성립 후에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면 이거는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하거나 채무 불이행 책임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계약 성립 후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법률 행위에 표시된 동기. 자, 동기가 표시된 거예요. 그 표시된 동기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입니다. 이거는 반사회질서 법률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틀렸죠?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5번. 단순히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 설정 등의 경고, 마쳤다는 얘기의 경로 그러면 마친 경우 이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해당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다 x가 하나만 5, 옳은 것을 구하는 거니까 19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법률 행위의 목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 법률 행위 목적은 행위 당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이다. 아니죠. 확정돼도 되고 안 돼도 됩니다. 이 행기에만 확정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무효이니까 이게 틀렸죠. 무효가 아닌데 무효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두 번째, 목적이 실현 불능인 법률 행위는 무효이며 목적이 실현 불능이니까 애초에 불능인 거예요. 이미 불능, 수발적 불능이 아니라 원시적 불능이 이미 시작할 때부터 불능인 거예요. 틀렸습니다. 세 번째, 강행격부 중 효력 규정 위반. 자, 효력 규정을 위반했으니까 효력이 없는 거야. 무효 맞죠? 단속 규정은 단속만 받아 처벌을 받지만 무효는 아닌 거예요. 자, 단속 규정은 무효는 아니다. 맞습니다. 4번. 법률 행위의 목적이 개개의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도 유효이다. 아니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반사회질서 위반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무효. 틀렸네요. 5번. 법률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의 여부는 법률 판단 당시를 기준한다. 아니죠. 법률 판단이 아니라 법률 행위를 한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죠. 법률 행위를. 자, 틀렸습니다. 다 X고 하나만 O. 그래서 20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푸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 역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함께 풀어나가면 큰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